여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워커힐 호텔입니다. 이 안에 워커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사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출한 8군 사령관 워커 장군, 그분이 1950년 12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기리는 이름이 워커힐이죠. 워커힐 호텔.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주체 세력이 여기에 미군을 위한 리조트로서 만든 것이 워커힐 호텔입니다. 여기에 워커힐 동상이, 워커힐 동상이 아니라 워커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찾아왔던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자 선생님 아니세요? 워커 장군은 돌아가실 때 중장이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대장으로 추수가 되었고, 그 아들이 샘 워커, 이분이 또 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대장입니다. 이곳인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접근로가 아주 근사합니다. 워커 장군 동상이 사실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작은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폭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폭포 같은데요. 빈 의자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누군가는 앉아서 대화를 나누겠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저는 빈 의자를 골라서 찍기도 합니다.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커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는 패튼 장군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군단장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패튼 대전차 군단이 나치 독일을 향해서 진격할 때 그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워커 장군이었습니다. 용장이었습니다. 지금 유엔군 사령관인 에이브럼스 장군의 부친도 당시에 패튼 장군의 부하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숲으로 가려져서 어둑해졌습니다. 워커 장군 동상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20년 전의 기억은 믿을 수가 없군요. 드디어 워커 장군 추모비 흉상 앞에 왔습니다. 이 안내판이 없어서 보통 사람들은 오기가 힘듭니다. 이 호텔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워커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워커 장군은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이 추모비는 한국전쟁 당시 초대 유엔 지상군 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애석하게도 산화한 고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장군은 1889년 12월 3일 미국 텍사스주 벨턴에서 출생, 1912년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용맹을 떨친 전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이 낳은 불세출의 장군 패턴 장군 휘하에 28군단장으로 항상 연합군의 선봉을 담당했던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유엔군의 파병을 건의하였고, 장군은 주한 유엔 지상군 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으로 1950년 7월 12일 한국에 부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군을 특별히 추모하는 것은 한국전쟁 초기 유엔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했던 미국 저야의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독 장군만이 홀로 한반도 고수를 주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여 우리의 오늘을 가능케 한 그 공덕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과 워커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1987년 10월 5일 한미 친선 군민협의회.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워커 장군 추모비에서 한강을 내려다 보니까 저렇게 홍수로 넘치는 한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 한강이 저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한 데는 이 워커 중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대장으로 추서되었으니까 대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워커 대장은 가장 먼저 한국으로 달려와 가지고 미 8군을 지도하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산 교두보를 지켜냈습니다. 그때 워커 중장의 부하로서 한국군이 당시에 작전 지휘권을 워커 중장에 맡겼습니다.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분이 지난달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여기서 죽을 거냐, 여기서 살 거냐 하면서 사생결단을 자신의 지휘 모토로서 삼았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10월 1일 38도선 돌파, 이제 북진을 거듭해서 10월 18일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5일 청천강을 건너서 북진할 때 바로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1사 후퇴가 그 한 달 뒤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참 워커 중장에게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돌아가시던 시점이 1950년 12월 하순인데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다시 몰렸을 때입니다. 그때 아들 샘 워커 대위가 근무하는 부대에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지프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지금 도봉구 근방에서 마주오던 한국군 육사단 3쿼터에 정면 충돌해서 현장에서 적사하셨습니다. 한국군의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 또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그 운전병을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때 그 옆에 있었던 하우스만 대위가 말렸습니다. 이 워커 중장을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낸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근사한 추모비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워커힐 호텔이 조금 더 이걸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표시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 찾아오는데 한참 헤맸습니다. 워커라는 이름에서 따온 게 워커힐 호텔이고 워커힐 호텔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워커 장군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무슨 워커 장군을 숨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워커힐 호텔 경영자들 좀 생각을 달리 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장소에 정말 훌륭한 추모비를 만든 점에서 이 민간인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몇 년 전까지 김이진이라는 분이 혼자 힘으로 워커 중장 추도식을 계속해 왔습니다. 요사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워커 중장을 잊으면은 한국인이 아니죠. 교과서에도 가르쳐야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이름입니다. 전중 세대가 가르쳐야 합니다. 워커 장군 추모비, 관리자 한미친선 국민협의회, SK네트워크스 주식회사 워커힐. 워커힐이 지금 SK 소유입니다.